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로 추정되는 문건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국립외교원장 지낸 김준영 한동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문건은 좀 보셨습니까? 뭐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발췌된 걸 좀 봤습니다. 네. 예. 네. 어떤 내용들이고 얼마나 민감한 정보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되고 있는 전쟁과 관련된 정보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동맹국들의 지금 우리는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실이 틀렸다고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예. 우크라이나 쪽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전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계속 탄약이 소진될 거 아닙니까, 무기가. 그렇죠. 그건 이미 알려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게 보다 소상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전황이나 이 문서에 담겨 있는 걸로 보면 네. 미국이나 서방 언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우크라이나에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함락시킬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사실 서방 언론이 과도하게 사실 뉴스를 좀 왜곡하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은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미 되는 얘기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언론도 그렇고 러시아 언론들을 종합해서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 예. 사실 러시아가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제한 전쟁을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예. 일종의 제한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건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미국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이 함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여기서 그 동우크라이나를 차지하는 전쟁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계속 향후에는 이제 소모전을 오래 할 것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었죠. 예. 그러면은 혹시 전쟁의 상황 양상이 좀 바뀔까요? 아니면 작전이나 전략도 좀 왜냐하면은 군사 배치나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예. 그게 러시아가 봄에 대공세를 한번 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밀어붙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함락하느냐는 문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처음부터 함락할 생각이 없고요. 함락하게 되면 또 나토하고 국경을 맞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역시 동우크라이나를 차지한 채로 우크라이나를 분쟁 상태로 만들어서 완충지대로 만드는 게 러시아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 한반도를 분단했던 것처럼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에서 러시아는 멈추기를 원한다. 전쟁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전황이 불리해지면 협상 테이블이 시작되겠죠. 근데 협상 테이블이 시작되더라도 상당 기간 우리가 과거의 전쟁에도 그랬듯이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싸우고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김성한 실장하고 이문희 비서관의 대화 내용 같죠, 그거는? 예, 대화 내용입니다. 왜곡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보를 정리할 때는 약간의 소위 말하는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꼭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왜곡했다라는 것이 대답은 되지 않죠. 도청 자체는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미국도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감청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그럼요. 도청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도청이다. 더 심각한 거는 2013년에 한번 스노덴 사건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때는 주미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또 여러 우방국 대사관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의 영토 안에 있는 것이고 미국의 건물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국의 비밀 중에 비밀이고 최고위급이지 않습니까? 안보실이 틀렸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사실로 확정된 건 아니다. 미국 언론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한미 관계가 걱정이 된다면 그거는 차라리 비공개로 미국을 따지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피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왜 그거를 소위 말하는 쉴드를 쳐주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이상 없다고 왜 우리가 변호사가 됩니까, 미국에? 그런데 일본
한테 했던 태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일본한테도 이게 일본이 다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라든지 일본은 호응할 것이라든지 이게 지금 외교를 이거는 실리적으로 생각해도 미국이 잘못한 거 우리한테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 레버리지로 사용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걸 왜 우리가 미국을 변호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주권 침해를 했으니 그것을 이번에 방미에서 좀 따져 묻고 안에서 묻든 밖에서 묻든 공개적으로 하든 비공개적으로 하든 하면서 우리가 챙길 거는 좀 챙겨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아니 밖으로도 예. 미국의 해명을 기다리겠다는 정도로 짤막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아무 신뢰 금이 안 간다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신뢰 금이 가게 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예. 네. 지금 저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포탄 주는 거. 그런 것들 사실 그 전에 이제 이카노미스트 같은 잡지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여지는 서방국의 포탄이 미군 1년의 생산치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포탄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있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판단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작년 5월부터 나온 얘기고요. 저도 그렇죠. 방송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로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저는요. 지금 이 내용에서는 고민하는 부분이 나왔지만 저는 그렇죠. 이미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작년 11월에 예. 우회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우리가 미국에 10만 발을 탄약을 수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폴란드하고 우리가 7조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들은 정보는 우크라이나로 미국으로 수출하는이나 폴란드에 수출하는 많은 무기들 상당 부분에 한글을 지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한글을 왜 지웁니까? 예. 미국에 정식으로 하게 되면 물론 이건 제가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정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고민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전쟁의 상황에서 누가 언제 이걸 찍어서 그리고 이상한 디스코드라는 커뮤니티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 그리고 지난달에 그게 올렸었고 지난주에 존 커비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주에 지금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일련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고 이게 역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정보기 하고 치기에는 대화가 너무 확실하고요. 너무 구체적이다. 너무 구체적이고 이걸 두 가지잖아요. 도청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고 도청된 정보를 어떻게 누출됐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두 번째는 미국이 걱정할 일이고 첫 번째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죠. 우리 첫 번째가 훨씬 더 심각하죠. 두 번째 그렇죠. 추측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추측하면 아마 그게 어떤 잡지 위에 찍힌 사진이면 그 안에 있는 인사들 누군가 사람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게 집무실을 옮겨서 더 이렇게 도감청이 쉬워졌다는 측과 아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탄탄해졌다. 보안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못 믿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취약하다고. 예. 그리고 동맹에는 첩보에는 우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과거부터 이걸 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인데 예. 그렇다면 그래서 너무 졸속으로 지었고 그 당시에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건설 인력들이 막 들어갔다면 이게 우리가 영화에 보듯이 그냥 도청기를 테이블 밑에 하나 하는 그런 수준은 정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자재 속에서 이미 심어져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벽 안에 심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동시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최첨단의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 지금 입체적으로 동원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싱크를 다 맞춰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 이번 사안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까요? 저는 뻔히 보이는데요. 예. 지금 벌써 한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도 국무부에서 한국에 대한 어제 나왔습니다. 수석 부대변인 파텔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변함이 없다. 이게 무슨 뭔지 한국이
저는 꼭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 그 폭력적인 남편이 아내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고 들키니까 여전히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내는 때릴 때 빼놓고는 다 좋은 사람이다. 부부관계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명백한 주권 침해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아낸다든가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저렇게 아무 일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고 가짜 정보라고 얘기하면 도청을 못 찾아내잖아요. 이게 도청인 것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다 뒤집고 또는 파괴하고 옮긴다든지 이런 대책을 안 할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그렇죠. 그럼 계속 도청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만 이런 도감청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우방국들이랄지 러시아, 중국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감청에 만약에 취약하다면 어떤 나라에 어떻게 뚫릴지, 그리고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정보를 누가 얼마나 많이 공유하고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의 방식은 꼼꼼하게 시간을 두고, 그래서 그렇게 졸속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사실 현실로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 거죠. 좀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진짜. 그 마지막으로 남북 열람망이 지금 며칠째 두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대치를 하고 뭔가 계속 소통이 되고 대화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긴장만 서로 고조시키는 거잖아요. 북한이 도발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긴장을 계속 고소시키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는 뭔가 전쟁은 안 된다든지, 근데 여기서는 뭐 선제 타격, 확장 억제, 그다음 실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 긴장이 고조되잖아요. 북한도 이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 통신까지 끊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뭘 꼭 계획해서라기보다는 결국 강대강이 지금 실현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남은 소통수단도 그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또 없어지니까요. 그 지나치게 한미일 동맹이라는 구호만 외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또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은 지금 실질적인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교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계속 지금 한미일 북중로를 자꾸 구도를 만들어가고, 근데 실제로 이런 군비 경쟁이나 이런 위기가 벌어지는 곳은 한반도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를 튼튼해야지만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현상을 관리하고 이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한동대학교 교수였습니다.